엄마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수라방 시간인데요. 원래 다음 주에 예정했던 시간인데 한 주 당겨서 오늘 플라토 주제로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플라토 교재와 플라토 주머니 그리고 액트북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영상은 도치맘 TV에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세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또 라방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플라토 공부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재나 교구, 액트북 등을 다 지금 제품이 다 배송이 다 되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더 궁금한 내용들이 더 있으실까봐 오늘은 저자님을 모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오늘 라방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입장 잘 하고 계신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입장해주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 카페를 통해서도 인스타를 통해서도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 급하게 일정은 잡았지만 그래도 바쁘신 와중에 또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지식가 상상 연구소의 김성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플라토 공구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해주고 계신데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직접 집필하신 교재가 이렇게 많은 인기와 사랑을 얻고 있는데 혹시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이게 잘 되는지, 제가 요즘에 수학 독해 쓰느라고 엄청 바쁘고 막 보시면 알겠지만, 네. 초췌한데, 이 라방 안 하면 안 좀 된다고 초췌하시네요, 하더라고요. 오늘. 네. 네. 이 정도로 잘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정도로 잘 되는데 나한테는 뭐가 돌아오는 게 없네. 아, 그럼. 어쨌든 저는 네. 일단 당연히 기분은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런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이 네. 그래도 뭐 하나 좀 이렇게 얻어가셔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도치맘 카페 매니저님과 이 플라토 이 출판물과 관련된 저희 담당 PD님이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오늘 얘기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한 부분도 있지만 미처 다루지 못했던 얘기들을 저자님이 같이 오늘 한번 짚어주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다 구분을 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 다 구분을 해볼 건데요. 지금 플라토 주머니가 이제 리뉴얼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구가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됐고 또 추가된 건 또 뭐가 있는지 빠진 건 뭐가 있는지가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이제 직접 다 설계하시고 기획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좀 주안점을 두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제가 그 플라토 교재뿐만 아니라 플라토 액트북이나 플라토 주머니도 이제 참여했다는 거는 이제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잘 알려지는. 아, 그래요? 제가 생각보다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하는 거 같아요. 좀. 네, 아기자기한 것도 잘 만들어요, 제가. 네.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 플라토 주머니를 처음부터 이렇게 첫 버전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버전도 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 받으신 분이 있을 텐데, 처음이랑 지금이랑 이제 좀 달라진 어떤 그 방향이 있을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얘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치맘에서 플라토를 저희 기대보다는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회원분들께서 네. 그분들한테 뭔가 좀 드릴 수 있는 다른 데서는 구하기 힘든 뭔가 없을까. 선물 같은.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워낙 교구를 원래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작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많았는데 네. 뭐 그렇다고 뭐 새롭게 이것 때문에 뭐 몇 년 걸려서 만들 건 아니고 이런 걸 한번 모아서 한번 드리면 어떨까. 네, 꼭 필요한 것만. 그렇죠. 그래서 특히 도형만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서 사실 이걸 상품으로 기획을 한 건 아니에요. 그 상품이란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잘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마진도 많이 남기고 그래가지고 좀 비싸게 좀 고급스럽게 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가능하면 그냥 이거 사신 분들한테 좀 특히 교구가 없으신 분 도움이 되려고. 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하자 이래서 네. 뭐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초기에는 약간 주머니, 좀 큰 주머니 안에. 주머니 안에 진짜 그래서 이름이 플라토 주머니예요. 네. 왜 플라토 주머니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만들었던 그런 의도들 때문에 이제 조금씩 설계가 바뀌어오면서는 그런 의도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개선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발전시키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는 점점 더 특히 저희가 처음에 플라토 주머니를 만들었을 때는 이거 만들면 뭐 한 몇 년은 이제 생산해도 되겠지 이렇게 그냥 왜냐면 약간 판촉물 성격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것도 잘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놀라웠어요.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예. 그만큼 얼마 전에
품절돼가지고 그쵸. 못 사시고 이랬거든요. 저번 공고에서 품절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저는 완판됐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네. 누가 사재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저희는 플라토 쓰시는 분들 중에 한 20명 중에 한 분? 뭐 이 정도나 아마 그냥 좀 교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지 않으실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셔서 요런 수요도 있고 요런 거를 필요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새로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봤을 때 플라토 주머니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가성비예요, 가성비. 그렇죠. 이 교구가 저희도 참 여러 등급의 교구들을 많이 만들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비싸 보이고 이런 교구는 아니죠. 뭐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왜냐면 저희도 비싸 보이는 교구를 참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저희도 처음부터 가성비를 가지고 만들었고 가능한 한 이 작은 상자 안에 초등 그 도형을 하는데 필요한 교구들을 가능한 많이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대에 넣어보자. 네. 이게 저희의 이제 컨셉이었고 네. 그 컨셉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실제로는 요것들도 하나하나는 생각보다 구매해 보시려고 하면 알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만만한 가격들은 구할 아니에요. 수도 없고. 네, 그렇죠. 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한 10,000원 가까이 하죠. 거의 10,000원 가까이.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직접 만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걸 극복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장점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들 때마다 조금씩 이제 바꾸기도 하고, 뭐 빼는 것도 있고 넣는 것도 있는데, 그 장점을 잃어버리면 이건 그냥 플라토랑 별개 하나의 그냥 상품이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어쨌든 플라토를 통해서 도형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혹은 다른 걸 통해서 도형 학습을 하시는 분도 요것만 있으면은 유초등에서 도형을 할 때는 좀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세트로 점점 좀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부적으로 볼 때는 저번 두 번째 버전이랑 비교했을 때 세 번째 버전을 한번 보면 일단 주머니만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상자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은 약간 구성물이 조금 바뀌었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뭐 구성물이 어쨌든 상자는 비슷한데 상자 디자인만 바뀌었고요. 네. 구성물이 조금 바뀌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첫 번째 버전을 항상 제일 좋아해요. 네. 첫 번째 버전 그 주머니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항상 투박한 교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제 취향인 거고 네. 또 세 번째쯤 와서는 또 발전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제일 큰 변화가 평면 주머니부터 보면은 평면 주머니에서 여기 7교가 있죠. 여기 7교. 네. 7교가 있고 그다음에 펜토미노가 있는데 네. 여기 이게 원래 이렇게 판이 있었어요. 그렇죠. 판. 판에 정사각형, 직사각형 판이 있어요. 판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판에 네.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죠. 저희가 그 판을 빼버렸습니다. 네. 판을 뺀 게 네. 당연히 이제 뭐 판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저희는 이 판을 당연히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걸 저는 아직도 그 7교판에 잘 못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간각이 딸린다는 거죠. 7교판에 집어넣는 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활동이에요, 실제로. 네. 근데 이제 그 판을 버렸다기보다 이제 뺀 이유는 네. 저희가 좀 다른 걸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걸 그냥 추가해버리면 이 주머니의 단가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높아지죠. 그 소비자가가 많이 올라가서 네.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를 많이 안 올리면서 저희가 넣고 싶은 걸 좀 넣을 수 있겠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판을 빼고 차라리 조금 이렇게 저희가 조그만 주머니를 몇 개를 더 넣었어요. 주머니로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할 정리할 수 수 있게 있게요? 했고, 네네네. 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넣고자 했던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거예요, 요거. 속성 블록. 네, 속상 블록. 이건 투명해서 구하기가 좀 어려우시거든요. 그렇죠, 이거. 실제로 그런가요? 구하려면 실제로 구하려면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불투명. 그리고 금액이 높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투명 다각형 세트라고 또 있는데 또 매우 비싸요. 그래서 이런 식의 거는 국내에서는 아마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저는 이제 비싼 줄은 모르고 만들었는데 네. 또 비싸다고 했으면 좀 열심히 만들 거예요. 아니 정말 괜찮아요. 네. 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여러 가지고. 이게 영상으로 보면 이거에 이제 이쁘다는 게 좀 전달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되게 이렇게 이뻐요. 그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는 이게 이제 얇은 비닐이 이렇게 덮여 있어서 불투명해 보이는데 맞아요. 그건 벗기시면 예, 돼요. 걔를 이렇게 좀 이렇게 벗기시면 이렇게 네. 깔끔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얘는 이제 뭐 플라토 푸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형역에 있는 그 도형 겹치기 네, 겹치기. 이런 걸 할 때 뭐 동그라미와 이걸 이렇게 겹쳤을 때 겹친 모양을 바로 관찰할 수 맞아요. 있죠.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투명한 그 조각으로 만들었고 근데 이것들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각보다 이제 비싸다고 하는데
기성품들을 저희가 사서 넣으려고 했더니 가격대가 안 맞았던 것 정말 같아요. 비싸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직접 만들었어요. 얘를 이제 플라스틱 제품은 저희가 잘 안 하는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모양들만 또 골라서 잘 넣으셨잖아요. 네, 최소한으로 넣으려고 했어요. 네. 저희가 이게 또 다른 모양들도 다 넣으면은 또 너무 단가가 또 올라가니까. 올라가죠. 오늘 아마 단가 얘기를 제가 많이 할 겁니다. 네. 이 주머니는 가성비가 생명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뭐 비싸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걸 추가를 했어요. 이걸 추가를 했고 또 하나의 변화가 얘죠, 얘. 네. 리플렉터를 이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는 리플렉터가 저희가 이제 기성품하고 같은 리플렉터죠. 네. 저희가 중국에서 이걸 생산하는 그 공장을 찾아가지고 그 사서 넣었는데 2단계 주머니 때부터는 거기서 이제 가격을 확 올려버렸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는 가격이 네. 되어버렸어요. 거의 2배 네. 가까이 올랐는데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아크릴이랑 이 옆에 이제 고정되는 나무판을 줬죠. 네. 저는 그것도 되게 장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고정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눕혀서 쓰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냥 간편하게 바로 세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나 세 번째 버전에 이 저희가 새로 만든 리플렉터거든요. 이거는 네. 보시면 옆에 모양이 이제 기존 리플렉터는 다르죠. 네. 이제 그다음에 위아래가 확실히 구분이 되죠. 얘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거꾸로 있는 게 딱-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고 그렇죠. 네, 세울 수 네, 네. 있으니까 양손이 자유롭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이런 제품을 갖다 또 추가를 하면서 요거는 저희가 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 금형이란 걸 파야 돼요. 금형을 파서 금형 안에다 플라스틱을 이게 녹여서 집어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초기 생산이 이렇게 많이 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도 과감하게 플라트 주머니가 많이 팔린다길래 네.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도 요것도 아마 보시면은 좀 변화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체 주머니로 넘어가면은 입체 주머니에서는 일단 그 눈에 띄는 변화가 그거죠. 가림판도 있고 퀴즈네르 막대도 있고. 그렇죠. 이 가림판은 원래는 또 가림판을 저희가 나무로 줬는데 이번에 금형으로 플라스틱 금형을 만들다 보니까 얘를 그냥 불투명한 플라스틱으로 하면 가림판이 되겠는데 그렇죠. 예, 이걸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가려지면 되는 거. 쌓기나무. 쌓기나무를 가릴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가림판을 변경을 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퀴즈네어 막대를 추가를 했어요. 네. 퀴즈네어 막대가 사실 저희는 때문에. 측정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도형 덮는 거 있어요. 예. 이렇게 바닥 덮기 하는 네. 거 할 때도 쓸 수 있게 네. 이걸 넣었는데 퀴즈네어 막대를 그 전 단계에서 안 넣었던 거는 퀴즈네어 막대는 뭐 다들 있지 않나? 다 있으실 거라고 예, 그렇게 생각하셨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것도 따로 이제 구매를 하면은 조금 비싸요. 번거롭고 비싸기도 네. 하고 해서 저희는 또 이런 건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나무 교구는 자신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입체에다가 추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제일 큰 변화라고 볼 수 그리고 있겠네요. 아무래도 네. 숫자였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면 지오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변화가 없는데 작은 숫자 주사위는 빠졌고. 예, 자, 숫자 주사위는 저희가 조금 활용도가 그래도 아주 높진 않다고 생각해서 뺐고 또 주사위는 저희가 워낙에 진짜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뺀 것도 있고 근데 네. 주사위 점괘는 흔치 않으니까 네. 요거 넣었는데 저번에 저희가 숫자로 넣었는데 이번에는 점으로 넣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점이 무조건 숫자보다 나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교재에 점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저번에 숫자를 했으니까 이번에 점으로 가자. 그리고 점 자체는 숫자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칭성을 보여주기 좋아요. 그렇죠. 얘를 이제 돌려도 3이 되고 이런 걸 보여주기가 좋겠죠. 네. 그래서 이 점으로 한번 가봤고 네. 뭐 그러면 점이랑 숫자랑 둘 다 넣으면 참 좋았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도 단가 문제. 양면도 있지만 사실은 네. 전 단면이 좋아요. 네. 왜냐면 아, 나중에 예. 높은 단계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뭐 그 전개도나 겨냥도에서 그림 그리는 게 나와요. 대각선 그림이. 그러면은 이렇게 마커로 그리면 되거든요. 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대놓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점주사위도 나오고. 역시 네. 그죠? 여기 꿈보다 해몽이라고 언제나 만든 저희보다 더 이렇게 활용을 잘해주시는 원희선생님께서 네. 어쨌든 뭐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2단계 플라토 주머니에 비해서 한 90% 정도는 그대로다. 한 10%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도 저는 뭐 물론 나아진 부분도 있겠지만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전 버전이 또 더 좋은 것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대신에 이제 방향으로 볼 때는 또 이거는 좀 가격이 또 올랐죠. 저희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네. 그래도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이것들 하나하나 다 따로
따로 구매를 하신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구성이라고 자신을 하고 그래서 플라토 주머니도 저희가 계속 지금처럼 좀 소비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면은 계속 조금씩 발전해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플라토 교재가 이제 이런 사이즈예요. 이렇게 사이즈가 있으면 보통 A4 용지보다는 약간 작잖아요. 지금 사이즈가. 그러면 또 장점이 교구들이 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조작할 수 있게 편하게끔 사이즈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게 전 장점으로 봤어요. 특히 펜토미노도 보통은 이런 식의 2.5cm를 기준으로 다 이어 붙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즈가 작으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조작하기도 훨씬 좋고 교재랑 매칭이 아주 잘 돼서 저는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거는 지금 와서 제가 뒷북치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이 펜토미노 사이즈는 사실 교재랑 이제 좀 호환을 많이 시키려고 했습니다. 지오보드도 큰 것도 있지만 네, 딱 네, 이렇게 네. 양면으로 되어 있는 거 원형, 격자 해서 작은 걸로 준비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요걸 아마 나중에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 책이랑 나란히 교구를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네. 그거 딱 보시면 사이즈가 딱 맞아요. 예, 딱 맞아요.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공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리뉴얼 전 제품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특히나 이 속성 블록을 굉장히 아쉬워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다, 기존 거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냥 플라토 액트북으로도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플라토 액트북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색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색종이들, 색종이들을 이렇게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 액트북에서도 실제 그 어느 정도는 좀 커버를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또 예전에 원희 선생님께서 DIY 교구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데서 만들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죠. 투명한 또 용지들도 있죠. 네, 있죠. 예, 그런 용지들을 오래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제 좀 더 그립감이 있고 이런 걸 원하시면은 이걸 하시면 되는데 굳이 꼭 이것 때문에 이걸 추가로 구매하시고 이럴 필요는 없으세요. 뭐 요거는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2세트를 구매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도 하시거든요. 저는 그냥 한 세트로도 괜찮습니다라고 제안은 하는데 또 수업을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2세트도 있어도 괜찮은 거는 같더라고요. 뭐 다다익선이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제 물론 교구를 판매하는 회사지만 우리나라에서 교구가 활용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가격이라고 봐요.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걸 딱 사면 언제 어떻게 짧게 활용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소비자분들이 선뜻 이걸 굳이 투자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사서 한 2, 3년 충분히 아이가 도형을 학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 사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굳이 막 이렇게 여러 개를 구매하시는 거는 그냥 애 하나만 가르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런 추가에 대해서는 따로 구매를 원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시죠, 아무래도 이런 속성들. 네. 저희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요런 것만 따로 파시면 안 될까요? 그다음에 뭐 지오플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개도만 따로 파시면 안 될까요? 하는데 저희가 사실 그렇게 생산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이것들은 예를 들면 한 박스에 생산하려면 1000박스를 생산하면 이걸 다 1000개씩 생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만 만약에 추가로 생산해서 따로 팔려고 하면은 얘만 따로 또 주문을 넣고 따로 관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되려면 얘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제품이면은 저희가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만 하는 건 아직 저희의 규모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만약에 저희가 이걸 나중에 따로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C2M 에디고 아주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현실적인 문제니까. 대신에 저희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많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요 엄지척 엄청 많이 지금 해주고 계시고요. 가성비 얘기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공구 제품 받아서 딱 마침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 다 질문해주신 부분들 저희가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직접적으로 듣는 질문 중에서는요. 기존에 필지엠 교구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좀 대체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저는 괜찮아요. 기존에 있는 교구를 사용하세요. 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필즈엠 교구도 역시 그 개발에 참여를 했지만 또 구성도 알고 있고 필즈엠에 있는 그 폴리탄이랑 그다음에 펜토미노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도형 교구잖아요. 큐브빌드까지 있는데 큐브빌드랑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저는 제일 핵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이제 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다 있으니까. 커버가 될 수도 있다. 네, 네, 이거는 네. 액트북이 또 보완을 해주니까. 네네. 그러니까 네. 굳이 그거 있는데 또 주머니를 사실 필요는 없고 네. 오히려 그게 좀 더 고급 교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신에 이제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을 해드려야 되겠죠. 네. 예를 들면 필주행 교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저희 카페를 통해서라도 네. 플라토 활용할 때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드리면은 네. 저희가 굳이 이것도 사야 될까요? 저것도 사야 될까요?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그 부분은 원희쌤이 해주실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원리 교구는 좀 대체가 어려우시긴 네, 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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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액트북 사용하시거나 네. 뭐 갖고 계신 것들을 좀 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주머니 활용도 높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교재만 구입하셨대요. 우선은 교재만 활용을 하시고 네. 나중에 다시 고민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저는 잘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이가. 뭐 아이마다 다른데 아이가 만약에 나이가 어리고 네. 그리고 이전에 교구를 한 번도 안 달아봤으면은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따로 다 사기엔 너무 비싸니까 네, 네, 이렇게 네. 한 번에 돼 있는 걸로.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영유아용 가베라든지 네. 아니면 다른 교구들을 뭐 많이 보드게임이나. 많이 해봤다 그러면은 네. 그냥 교재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저도요. 않아요. 네네네. 네. 네.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엄마표로 지금 지도하시는 분들이 시청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이가 잘 모를 때는 어느 정도를 개입해야 되는지가 늘 고민이실 거예요. 왜냐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사실 이런 교구나 액트북도 스스로 전 조작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가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 되나 혹은 개입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혹시 권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뭐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정말 이제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걸 쓸 때 생각했던 것만 이제 그냥 저자의 생각이라 생각하고 네. 편하게 들어주세요. 뭐 의도를 하신 분이 네네네. 있으세요? 저는 일단 그 도형 학습지를 만들 때부터 시중에 일단 도형 학습지란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롤 모델은 당연히 처음에 연산 학습지가 롤 모델이었어요. 네. 연산 학습지는 일단은 부모님이 그걸 뭐 거의 채점만 하고 풀라고 하지 그걸 직접 가르쳐주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도형 학습이고 부모님이 엄마가 도움 없이. 최소한으로 개입할 수 최소한으로. 있는 그런 책을 네. 기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그냥 문제를 풀고 막힘이 없이 풀고 만약에 막히는 게 있을 때도 그 답지를 보고는 대충 이해할 수 있고 채점도 아이가 할 수 네, 있게. 채점도 아이가 할 수 있게 네. 그걸 의도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풀면 좋죠. 그렇게 풀면 이제 어머니들도 편하고 아이들은 그냥 문제집만 풀어도 쑥쑥쑥 실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닌 게 현실인 거고 실제 풀다 보면은 당연히 특정 주제는 어떤 아이가 확 어려워하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게 교재가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빨리 푸는 아이들은 엄청 빨리 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한 권 다 푸는 아이들. 그렇죠. 네. 6세 아이가 6세, 7세, 1학년 풀다가 2학년에서 막힐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특히 C단계에서 막힐 수 그렇죠. C단계가 어렵죠. 네. C단계부터 어려워지는데 네. 근데 그런 단계에서 딱 막힐 때는 저는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왜 그러냐면은 그 무슨 사고력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교과 학습들은 이런 게 막혔을 때 그걸 이렇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공개가 돼 있고 아니면 그건 보조할 수 있는 사교육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도형 학습은 아직 그런 게 잘 마련돼 있지 않고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플라토 필다가 어떤 특정 주제가 막혔는데 그것만으로 학원을 보낸다? 네. 그거는 이제 그런 학원도 잘 없을 뿐더러 네. 실제로 이제 보내기도 좀 아깝죠. 네. 이거 하나 때문에 굳이 이걸 다 해야 되나? 네. 그럴 때는 저는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직접 지켜보다가 먼저 첫 번째는 그걸 알아야 되겠죠. 플라토를 통해서. 애가 잘 풀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속도가 떨어지네? 아니면 여기서는 이 페이지는 못 넘어가네? 왜 이럴까? 아이가 뭐 예를 들면은 쌓기나무는 잘했는데 7교에서 갑자기 막히네? 네. 그럴 수 있죠. 왜 이럴까? 이런 걸 먼저 관찰해서 아이가 뭐가 약한지 알아내야 돼요. 아. 그러면은 그때는 제일 지켜보던 분이 엄마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는 게 현재로서는 저는 제일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고 네. 그리고 직접 집에서 교구나 특히 뭐 이렇게 액트북이나 네. 아니면 저희가 또 만든 것 중에 뭐 활동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입을 해서 아이가 그 부분을 풀어나가게 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엄마가 최소한으로 개입하길 바랬다고 했잖아요.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다 보면 애들이 막힐 수 있으니까. 근데 모든 엄마분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딱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개입을 하시려면 교재 내용도 알고 있어야죠. 네. 교구도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교구랑 교재랑 어떻게 매칭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준비를 해서 이제 네. 이제 공개를 이제 곧 할 예정인데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추후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어쨌든 그렇게 개입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네. 개입의 방법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고 네. 개입이 힘드시다면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제 질문 중에 초1인데 도형을 접해보지 않은 아이예요. 네. 그럼 단계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보통 한 단계 낮춰서 제안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A를 해도 되지만 어떤 건 P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실제로는 예를 들면은 이게 저학년에서는 구분이 뚜렷하게 저희가 1, 2권, 1, 2영역은 평면도형이고 네. 3, 4영역은 그 입체와 공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제 생각엔 1, 2와 3, 4를 조금 나누어 가지고 네. 한 풀려보고 이건 좀 잘 푼다 그러면 쑥쑥 나가시고 네. 3, 4는 조금 어려워하네? 그럼 약간 낮은 단계로 롤백 하셔가지고 특히 4, 5가 막힐 수 있어요. 네, 그럼 4, 5가 앞단계를 하셔도 돼요. 네네. 4, 5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네.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초4인데 큐브빌드 펜토미너턴 있으시대요. 그러면 저는 교구 주머니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초4니까. 초4면 저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네. 만약에 어떤 특정 교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일단은 플라토에서 어떤 부분이 막히는지 네. D 단계를 푸시다가 네.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교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은 네. 어떤 한 교구만 필요하시면은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열려는 있어요. 그렇죠. 혹시나 모르시면은 저희 카페나 이런 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네. 추천도 해드릴게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4학년 친구라면 네. 그냥 단품도 사실은 너무 비싸서 조금 선뜻 좀 손이 안 가실 거예요. 네, 초4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네. 그냥 액트북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제작을 하게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교구를 제작할 수 있게 다 액트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초4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그리고 저희가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냐면 교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교구를 사용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계획한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근데 또 교구를 사용을 해도 중간에 이거를 사용을 할지, 복습 차원에서 할지, 미리 해줄지, 이런 것들은 늘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자 입장에서 좀 혹시 좀 권해주고 싶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플라토를 참 쓸 때는 교구 활동을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교구 활동이 어느 정도 UI는 다 어느 정도 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교재가 없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플라토를 기획을 한 거고, 마침 그게 또 소비자분들께서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 잘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교재를 풀어보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교재를 풀다가도 교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저도 이제 나중에 네.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직접 이 책을 다시 풀어보면서 알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머니를 기획을 하게 됐는데, 저는 크게 시점에 따라서는 이 교구를 이때 사용하라라고 하는 게 딱 한 시점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3을 좋아하니까 3가지 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3가지 시점. 네. 3가지 시점인데, 3가지 시점에 대해서 이제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3가지 시점이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주머니도 그냥 사서 한 번 딱 이 시점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있다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책을 풀기 전 단계, 네. 책을 풀기 전에 사실상 사전에 도형 학습에 대한 준비 단계예요. 네. 이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어떤 교구 활동이 있습니다. 네. 제가 책을 보면서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플라토 A3권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A3권, 굳이 A3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다른 영역도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아이들이 도형 학습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이 플라토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처음에 이 싹기나무를 다루지 않은 아이들이 싹기나무를 예로 들어 볼게요. 네. 이 그림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그 어려움이나 혼란은 이게 싹기나무 그림이란 걸 몰라요. 그냥 그림이지 싹기나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즉, 이 구체물과
이 쌓기나무 그림이라는 추상물을 한 번도 매칭을 시켜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아이들한테 이거 몇 개인지 물어보세요. 이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그렇죠. 많아요. 아이들한테 실제로 그렇고, 네. 그렇죠. 제가 이거 책에 있는 문제랑 똑같이 쌓기나무 이렇게 쌓아봤어요. 네, 이렇게 똑같이 연출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네. 어떤 아이도 6개라고 대답을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못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이런 구체물하고 이 네. 구체물을 표현한 그림하고의 이 관계성이 네. 이 잘 안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대체로 공간 지각력이 이제 좀 약한 경우, 특히 또 영유아 때 충분히 구체물에 대한 학습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저는 영유아 때, 즉 플라토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함께 새로운 교구가 나왔을 때마다 이 교구를 소개하면서 네. 이 바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환기시키고, 봐 이거 되게 그림 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림 같지만 결국엔 이 쌓기나무 그림이야. 어려운 거 아니지? 네.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 탁 교재를 덤벼들 수 있게 유도하는 역할을.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떼서 또 보여주고. 그렇죠. 여기 보면 이 교재에서도 이렇게 하고 네. 있죠. 따로 네. 자리별로 세는 거. 자리별로 이렇게 셀 수도 있고, 이렇게 층별로 셀 수도 있고, 이런 걸 실제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전 준비 단계에서 교구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 네. 물론 이제 교구 학습이, 교구 활동이라든지 뭐 사고력 학원을 다니면서 교구를 많이 다뤄본 아이들한테는 네. 이 단계를 건너뛰어도 돼요. 네. 하지만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도 계속 문제가 생겨요. 결국엔 이 구체물을, 이 그림을 보고 머릿속에 구체물을 떠올려야 돼요. 네, 근데 이 그렇죠. 구체물을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걸 일단은 영유아 때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 문제를 풀면서 교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페이지 자리별 개수 세기 요걸 한다고 했을 때 실제 처음에 이렇게 원리를 요걸로 똑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실제 교구로 한번 해볼까? 그냥 요걸로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요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개, 여기 2개, 여기 3개니까 이렇게 세면 6개지. 이런 걸 한번 똑같이 네. 이 교재의 상황을 구현해서 해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심하게 결국에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은 교구 없이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에요. 네. 교구를 계속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되잖아요. 네. 나중에 이 교구를 머릿속에 자기가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플라톤은 항상 이렇게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가 있는데 네. 왼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만약에 아이가 교구에 좀 생소하다 그러면은 교구를 가지고 풀게 해보는 거예요. 뭐 해볼래? 이걸 그냥 가지고 생각해볼래? 교구로 해볼래? 그렇게 한번 권해보고 네. 너 혼자 풀 수 있겠어? 아니면 교구로 한번 해볼래? 네. 교구로 해보려 그러면 아이가 직접 이 모양을 만들면서 네. 풀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조작을 보면 하죠. 네. 자연스럽게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싶던 원리들을 네. 교구를 통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 수 그렇죠. 있어요. 어려워하는 아이들한테는. 그렇죠. 물론 쉬워하면은 네. 그냥 엄마 나 여기부터 바로 그냥 교구 없이 풀래. 네. 이런 애들은 괜찮아요. 그냥 그럼요. 풀면 돼요. 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 아이는 계속 교구가 없으면 못 풀어요. 어떡하죠? 그럼 안 되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런 분들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네. 제가 이제 비유로서 할 때 교구를 항상 자전거 바퀴에 네. 비교를 해요. 네. 자전거 보조 바퀴 있죠? 네. 자전거 보조 바퀴는 사실 네. 그거 없이도 바로 잘 타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보조 바퀴를 엄청 오래 달아야 되는 아이들도 그것도 있고. 안심이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보조바퀴의 가장 큰 그 목적은 뭐냐면요. 자전거를 잘 타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두려움을 거예요. 없애야죠. 내가 네. 넘어지진 않는다. 마찬가지로 교구도 네. 이 교구가 없어도 나중에는 이 네. 문제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머릿속으로 교구를 떠올릴 수 있다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도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 목적으로서 우리가 원리 이 습득 단계에서 문제 단계에서 충분히 사용을 해주면은 네.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아이가 어려워할 때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구가 아까 이제 사전 준비 단계가 아니라 여기 본격적인 문제를 풀 때 원리 단계에서 필요하다면은 꼭 이렇게 한번 엄마랑 같이. 근데 아이가 이제 혼자 보고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네. 엄마가 같이 자 이거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걸 설명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 다음번에 이걸로 풀어볼래 말래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저는 이 막히는 부분이나 아이가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자기 걸로 그 공간 지각력이나 문제 해결 네. 그 방법을 자기 걸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이제 2단계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일단 3단계 1단계는 네. 구체물과 여기에 있는 추상물을 주변 상황을 연관을 시키고 네. 그다음 도형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애들한테 그렇죠. 자신감을 심어줘서 관심을 주시고, 환기시키는 네. 거고 그 두 번째가 두 번째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또 네네네네. 구체물이 없이도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생기게 해준다. 네. 그리고 가다가 이제 자기가 다시 또 어려운 문제가 나서 막힌다. 그렇죠. 그때는 과감하게 다시 주셔도 돼요. 네. 자, 이걸로 한번 해봐. 그렇죠. 다시 좀 잊어먹었나 보네. 네. 그러고는 다시 또 해보고는, 그래. 이렇게 풀면 돼. 다시 또 없이 해볼까?
할까? 이렇게 천천히 가시면 그렇죠. 됩니다. 네. 이 보조바퀴를 오래 한다고 해서 자전거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3단계는요. 3단계는 제가 어디 이렇게 다른 데서 많이 소개를 안 한 건데 네. 3단계는 조금은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플라토는 아무래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좀 쉽게 만들어 놓은 그 난이도의 책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페이지를 애가 너무 재밌어하고 잘했어요. 근데 애가 이런 문제를 좀 더 풀고 싶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난감하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문제집을? 뭐 다른 문제집을 추천하고 싶어도 사실은 또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네,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걸 또 복사해서 쓰자니 똑같은 또 이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은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해서 풀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그 경우에 이런 걸 추천해 드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6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만들었다고 쳐요. 네. 이게 6번 문제, 요거랑 똑같은 네. 문제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다 잘 푼 아이들한테 만약에 여기서 이거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옮기는 문제를 만들어 버리면은 네. 완전히 또 새로운 문제가 되고 네. 지금까지는 세 줄만 있는 문제니까 네 줄만 네 있는 줄이 문제가 됐어요. 되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걸 통해서 응용력을 좀 더 응용력 기를 수 있는 확장? 거죠. 그렇죠. 응용력 확장을 네. 요거는 교구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엄마가 그때그때 만들어서 줘도 돼요. 너 이거 좀 더 풀고 싶어? 네. 그럼 엄마가 교구로 문제 만들어 줄게. 네. 이렇게 한번 해봐. 네. 근데 또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구체물 자체가 또 너무 쉽게 느껴지잖아요. 문제가 이거에 비해서는. 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만약에 조금 준비를 많이 하고 싶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이런 유사 문제를 충분히 만드실 수 네.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전판에 그려도 돼요. 그렇죠. 엑스북에는 전판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전판도 정삼각 전판이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일 난이도가 높은 활동이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교구나 액티브를 통해 가지고 단순히 여기에서 이제 이 교재 수준의 학습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발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쌓기나무는 그런 게 이제 하기 쉬운 활동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더 다지고 응용력도 키우고 조금 더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항을 재생성한다든지 상황을 바꿔서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상황을 만들게 할 수도 있죠. 이런 용도로서도 교구가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그러면 활동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복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진도를 그냥 빼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것도 주제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주제마다 다르고 연산학습지도 똑같은 그 문제거든요. 덧셈을 잘하는데 어떡할까요? 네. 그러면 넘어가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아이가 잘하고 충분히 이제 많이 했다. 네. 근데 아이가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하게 하세요. 네. 그럴 때는 그래 너 자신 있게 더 해봐. 그러면 아이들은 내가 하고 싶어 했는데 하니까 더 이제 어려운 것도 좀 해봤어. 이게 엄청난 자신감으로 쌓여요. 그렇죠. 그런 건 절대 말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다가 그러면 막힐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네. 때는 멈추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천천히 나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천천히 나가고 멈추는 둘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얘를 해결할 때까지 넘어가지 않는 게 제일 안 좋아요. 네. 도형학습은 다른 연산이나 이런 거랑은 다르게 실제로 이걸 모른다고 해서 이 다음 페이지가 안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쌓기나무를 모른다고 해서 7교가 안 된다든지 7교를 모른다고 해서 거울에 비친 모양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의 주제 연관성이 연산에 비해서는 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가 잘 안 된다. 애가 이 부분은 조금 교구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너무 어려워하네. 그럴 땐 과감하게 그 주제 자체를 스킵한 다음에 다른 권이나 다른 영역을 먼저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이제 그 해결 방법을 저희 카페를 통해서나 아니면 교구를 통해서나 이렇게 좀 알아본 다음에 나중에 차분하게 다시 가르치셔도 돼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약간 좀 서포트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봐요. 네, 우선은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하는 교재 중에서 필즈인 교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펜토미노턴, 큐브 빌드, 그리고 지오플릭, 그 다음에 폴리탄 이렇게 워크북이 있거든요. 잊지 말고 워크북을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내용이 수학 이야기도 잘 나와 있고 문제도 꽤 잘 나와 있어요. 그거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수업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사고로 노크라는 교재를 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평면도 입체 도형이 굉장히 매칭이 잘 돼 있어요. 플라토랑. 그래요? 거의 100% 매칭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요거는 꼭 나중에 복습을 하면서 응용 확장시켜주고 싶으시면 저는 요걸 좀 권해드려요. 네, 네. 단계는 해당 단계와 그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측정이랑 규칙도 플라토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0% 매칭은 아니라도 일부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으니까 꼭 접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4학년 친구 하면서 이렇게 저는 해주려고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 필즈석 여기 초급 하도 관련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게 있으시죠? 네네네. 네. 그, 뭐지? 아까 이거는 이제 제가 원희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부분은 이제 좀 더 심화된 학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카페 회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필젠 카페에서는 사실 저희가 지원 카페죠. 예, 저희 네. 플라토, 그러니까 C2M 그 에듀에서 만드는 그 책들의 지원 카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교재의 뒷부분에 소개가 되어 있죠. 네네네네네. 여기 지원 카페. 네, 여기 있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플라토랑 응용 연산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활동지를 저희가 이제 매주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냐면, 플라토는 S1, P1, A1권에 대한 활동지는 다 이제 제작이 됐고요. 이 활동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 활동지는 아까 얘기했던 좀 심화 단계랑은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자, 천천히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약간, 플라토보다는 굉장히 좀 시각적으로 좀 화려하죠.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자칫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플라토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한테 활동이라는 느낌이 들게 이제 만든 이런 거라서 요런 거는 저희가 이제 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이 학습지란 걸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지겨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하루 학습 끝내면은 잘했어 이러면서 요거 재밌는 거 한번 풀어볼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거고 요건 당연히 이제 저희가 무료로 업로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카페 가입만 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네. 어떻게 쓰셔도 괜찮은 네, 자료예요. 상관없고 뭐 복사해서 뭐 다른 사람 주셔도 되고 상관이 없고 이렇게 뭐 책처럼 만들어줘도 되고. 요런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플라토 A1에 대한 건데 요런 거는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플라토 책하고 과연 같은 활동지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죠. 네. 이렇게 저희가 그림도 상당히 많이 넣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즐겁게 풀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제시를 했으니까 혹시 아이들도 이렇게 풀다 보면 슬럼프가 와요. 네. 아, 이거 너무 지겹다. 이제 그럴 때는 이런 활동지들도 다운 받으셔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뭐 상황이 된다면 인쇄를 해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화면으로 그렇죠. 같이 풀어보셔도 아니면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그냥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다운 받으셔서. 이런 것들도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냥 드리는 자료니까 응용 연산도 이렇게 있어요. 응용 연산도. 그렇죠, 그렇죠. 네. 연산도 있죠. 네, 연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봐요. 왜냐하면 일단 혹시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필지인 카페라고 있어요. 이렇게 필지인 카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다달이 이렇게 업로드하는 교재나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사고력 문제 자료들도 있고요. 교재 활동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 모임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도 소개를 하고 있고 왼쪽 게시판에 보시면 이렇게 교재별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카페가 그렇게 인원이 많진 않기 때문에 질문이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응대를 그때그때 저희가 하고 있죠. 꼭 나오는 질문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응대해드리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나 엄마표 선생님들이 이렇게 활용하신 걸 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서로 자신의 노하우도 공유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그렇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오늘 이제 공개를 할 필요가 네, 있겠죠. 드디어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저희가 도깨비, 연깨비라고 해서 100강 준비하고 있어요. 도깨비는 도형을 깨치는 비법, 그리고 연깨비는 연산 깨치는 비법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깨비는 맛보기만 지금 저희가 5개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도치맘 TV에서는 저희 수라방을 다시 보게 할 수 있으세요. 유튜브에서 도치맘 TV는. 그러면 C2M TV라고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교재에 관한 이런 영상을 지금 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막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방법, 발문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플라토 주머니에 있는 이런 교구 활용하는 방법,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응용할 수 있는 방법,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트북까지도 같이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강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요. 월, 화 올라가고요. 목금은 연깨비가 올라가거든요. 연깨비는 뭐죠? 연깨비는 연산 깨치는 비법인데 그쵸. 요거는 그래서 일단 유튜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네이버 TV가 더 친숙하신 분들은 네이버 TV 들어가셔도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연깨비는 이제 연산 관련이에요. 조작 연산,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연산이거든요.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지금은 편집 단계라서 아직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잠깐만 한번 보시면 요거는 연깨비라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죠. 목소리가 굉장히 친숙한데요?
저거 제 패드예요, 제 패드. 네. 손은 저희 지금 촬영해주신 PD님 손이시죠? 네. 여기 계신가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초등학생이 푼다고요? 그러면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1, 2, 3, 8. 소리는 잘 안 들리시겠지만 저희가 100강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업로드 예정이에요. 이걸 과연 초등생들이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제가 우리는 할 수 있다. 네, 도깨비 같은 경우는 뭐가 주안점이냐면요. 네. 플라토를 직접 풀면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문제를 풀 때 어떤 걸 하면 좋은가 이런 걸 알려드리고 또 교구를 어떻게 같이 매칭시켜서 할 건가 이게 포인트고요. 네. 영깨비는 저희 한은조 대표님이랑 제가 네. 완전히 이렇게 연산할 때 어떤 부분은 이렇게 계산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노하우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렇죠. 공개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치 과외를 받듯이. 네. 하시면 아마 머리가 지끈지끈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댓글로 네. 엄마를 최고의 교사로 만들어주시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엄마표 되시면 돼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아까 엄마가 이렇게 개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계속 이제 죄송했던 게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뭘로 가지고 개입을 해야 될지 좀 도구를 지어드려야 된다 생각했고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플라토 주머니랑 플라토 액트북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 동영상을 다음 주부터 이제 업로드를 해서 그렇죠. 저희가 내년 정도에는 이 100개의 강의를 다 완성해서 올릴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연계비는 어떤 교재 사용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지만 실제로는 이제 한은조 대표님이 개발하신 응용 연산 하시면서 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를 연산을 할 때 조작하고 네, 수를 조작하고 특별하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막 들어 있으니까 네. 요거는 이제 엄마들이 먼저 일단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은 거고요. 네. 연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나중에 자세하게 또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저희가 남은 질문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선은 난이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은 쉽게 가고 어떤 친구들은 어려워하는데 또 어떤 주제만 어려워하기도 해요. 그리고 개인차가 있고요. 그리고 또 늘 고민이신 게 단계 선택을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한 단계 낮춰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반드시 1호부터 해야 되는 건가? 왜냐면 1, 2가 평면이고 3, 4가 입체잖아요. 그럼 저는 특히 F단계는 1, 2호가 굉장히 어려워요. 4, 5학년들이 이제 좀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3, 4, 5를 먼저 하게 해요. 음.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저자님으로서 뭐 방법을 좀 제시한다거나 권장사항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생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사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형은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아이의 상황에 맞게 엄마가 커리큘럼 순서를 다시 이렇게 짜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아이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는 거는 훅훅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A1권을 빨리 떴다. 그러면은 A 3, 4를 기다리지 말고 B1권, C1권으로 가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이 부분은 훨씬 자유롭게 아이와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주시면 되고. 네. 그러고 보니 저희가 우리 엄마표 선생님들이 내 아이를 좀 제대로 지도하실 수 있게끔 이게 아무래도 수학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시는데 한 3학년 이상부터도 이미 교과 개념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고 어려움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하는 게 있긴 있잖아요. 일단 활동지도 사용해 보시고 교구도 사용하시고 저희 영상도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한번 교육을 좀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도치만 카페 매니저님과 협의를 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꼭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가 오시게끔 해서 다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아니신가요? 아니요, 함께 해야죠. 일단 저는 열심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네. 이게 강의를 잘 못해서. 네. 이제 이거랑 또 약간 인맥상통하는 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생각을 했냐면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잘 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답지에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뭐 개념 설명을 조금 넣어주신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주의해달라는 어떤 멘트 같은 게 있으면 어떠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전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질문에도 풀이 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할 때는 좀 답만 보고 너무 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저희도 이제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일단 뭐 아시겠지만, 최초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혼자서 그냥 채점할 수 있게 거의 풀이 과정이 필요 없는 문제만 넣자. 이게 저희 네. 원래 컨셉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유아 단계에서는 저도 이제 대부분은 그런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특히 이제 이 문제집을 그 플라토를 선행으로 푸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뭐 1학년인데 뭐 D단계까지 나간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보강이 돼 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는데 저희도 그 의견을 듣고 있고 현재 저희가 나오고 있는 이 플라토 판에서는 뭐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어렵지만 만약에 나중에 이걸 좀 개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나중에 문제인 거고 현재는 지금은 지금은 일단 저희가 이제 공개해드리는 많은 이제 노하우들 특히 도깨비 한번 보시면은 예, 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매 1차별로 있는 그 활동마다 어떤 부분의 원리가 중요한지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이 실수를 자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네. 이런 내용 부분에서 궁금해하신 분들은 나중에 도깨비 영상 보시면 다 해결이 가능하실 거예요. 뭐,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접근을 굉장히 쉽게 했어요. 그리고 뭔가 정말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들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꼭 도깨비 영상 보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원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지원 카페는 지금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오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대답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소장님 해주기도 하시잖아요. 제가 하기도 답답하면 제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어떤 풀이를 뭐라고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저 말고도 이 같이 이렇게 플라토 푸시는 다른 엄마분들께서 그렇죠. 노하우를 다 알려주시기도 알려주세요. 하시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도 혹시 이렇게 좀 시간이 되시고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젠 카페는 함께 나누고 싶은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들도 많이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지금 플라토 한 두세 바퀴 돌고 있는데 한 4학년이 되니까 이미 F단계가 끝나고 2단계 끝나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문제를 조금 더 풀리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리고 싶다.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또는 이렇게 좀 빨리 끝낸 4학년이면 5, 6학년 됐을 때 좀 중등 선행도 좀 해주고 싶은데 좀 그런 교재가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실제로 저 수업하는 친구는 중학교 거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플라토 하고 나서. 네네. 저희가 뭐 당연히 이 요즘에 이렇게 갑자기 라방이 편성된 걸 알고 있지만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가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 플라토가 요즘에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플라토 뭐도 만들어라 많이 얘기 듣는데 뭐 그런 비즈니스적인 측면은 저는 일단 잘 모르겠고 저는 개발자니까 우선은 저희가 그 심화 과정이나 중등 과정을 사실은 기획을 내부적으로 해봤어요. 해보고 뭐 원고도 좀 써보고 했는데 결국에 나오지는 않았고 뭐 그렇다고 이게 원래는 시도하셨던 거죠? 저희도 저 많이 해보죠. 플라토 심화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심화는 뭐 이제 뭐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중등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이제 써보고 했는데 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 바로 이런 게 나오지는 않고요. 나오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플라토에 대한 요즘에 그 세간의 평가를 들어보면 플라토는 곧 자신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맞아요. 즉 플라토를 풀고 아이들이 도형에 대한 자신감이 확 생겼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수업도 좋아하게 돼요. 그렇죠. 그게 저는 플라토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저희가 만약 조금 더 저희가 어려운 문제 만든 건 좀 자신 있거든요. 저희 어렵게 잘 만들어요. 근데 어려운 걸 만약에 플라토라는 이름으로 공개했을 때 이것도 만약에 플라토 심화도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뭔가가 되고 만약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쫙 풀었는데 어려워서 좀 약간 자신감을 잃으면 어떡하지? 플라토라는 이름이 아이들한테 도형이 즐겁다라는 그런 느낌의 이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좀 주저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른 데서 이 도형책이 나온다고 그래요. 도형책이 나오는데, 그건 아마 플라토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니까. 그런 책이 나오는데,
좋은 책이다 싶으면은 저희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또 보내드리고 보내드리죠. 예, 그리고 많이 다, 좋은 풀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그 책이 좋으면은 우리는 굳이 플라토 심화를 개발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 책이 좀 생각보다 별로네? 그럼 네. 우리가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저희는 현재 단계에서는 네. 뭐 추가할 생각은 있지만 급하게는 생각 안 하고 있고 그것보다 현재 플라토가 주고 있는 그 아이들한테 주는 자신감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플라토 사고력 교재는 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플라토 사고력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사고력이란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초등에서는 약간 엔드 컨텐츠잖아요. 네. 사고력 정도를 딱 해주면 이제 다 한다 그랬을 때, 사고력에서도 공간 지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니까, 그렇죠. 네. 플라토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거기 사고력 도형에서도 만나볼 수 있고, 네. 거기서는 도형 말고 나머지도 만나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저희가 열심히 기획 중이고, 저희 생각으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내년 정도에는 아마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언제나 너무 틀린 게 많아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 더 많은 이야기들은 저희가 또 도깨비, 연깨비 영상으로 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수라방은요.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이에요.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도치맘 TV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이원희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플라토라고 검색하셔도 돼요. 그럼 저희가 그동안 했던 방송들이 다 다시 보기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시 보기 하시고요. 그리고 연깨비, 도깨비는 C2M TV를 이용해서 저희가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랑 네이버 TV 모두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지 같은 경우에는 필젠 카페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니까 아이들과 재미있게 한번 활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거든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